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오랜 진통을 겪었던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수정안이 강원대 평의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통합을 위한 마지막 순서로 교육부 심의만을 남겨뒀는데요. 교육부가 통합을 최종 승인하면 두 대학은 내년 3월 통합 강원대로 출범합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교무회의실 앞 60여 명의 교직원들이 강원대의 희생 강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강원대학교를 지켜주세요! 강원대학교를 지켜주세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두 번째 통합안 심의는 2시간에 걸친 긴 논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강원대 평의원회는 수정된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강릉 원주대 평의원회도 통합안을 가결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제동이 걸린 이유는 학과 중복과 조직 구조 조정, 캠퍼스 명칭 문제 등을 놓고 구성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인력 재배치와 업무 분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원대가 대학본부 역할을 하는 대학혁신전략실 초기 인력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신청서를 수정한 끝에 평의원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담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통합까지는 교육부 심사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 통합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가을부터 함께 신입생을 모집하고 내년 3월 통합 강원대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1도1 국립대가 확정되면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2,15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또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글로컬 리더 강원대학교라는 저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이후 강원대는 춘천, 원주, 강릉 3척에 지역적 특색을 살려 4개 특성화 캠퍼스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속초시와 시의회 사이 깊은 갈등을 낳았던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속초시가 철거 비용을 알아보겠다는 용역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다수의 시의원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설치 때부터 줄곧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영랑호 부교의 철거 문제는 3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속초시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영랑호 부교 철거 용역비 산정 예산이 담겼습니다. 속초시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영랑호 부교 철거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속초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규모를 맞추기 위한 개수 조정에 의원 대다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철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는 것에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속초시는 이번 용역이 철거 비용과 공법에 대한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진행된다며 추후 실제 철거 예산도 시의회와 소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사업비나 공법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또 철거비에 대한 또 예산 또한 의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는 철새들이 돌아오기 전에 실제 부교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 비용만 확인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게 또 해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철거 비용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철거 비용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부교 설치 전에 살펴야 했을 문제들을 매듭짓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후까지 갈등이 이어진 거라며 모든 절차 진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런 거 짓기 전에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더 디테일하게 하고 생각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26억 원을 들여 만든 부교 철거를 위해 얼마의 세금이 들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는 용역. 그러나 실제 부교 철거까지 거쳐야 할 행정 절차는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횡성의 폐기물 수거업체가 노동자들과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횡성군의 지침 위반을 통보하면서 노사합의가 진행돼 용역기간 고용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간 중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6년 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으로 수탁업체가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나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등 사회 필수 요소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횡성군의 폐기물 위탁업체는 용역기간 3년에 비해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어왔고 횡성군도 근로계약은 고용주 권한이라며 개입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서 보호 지침 위반을 통보한 뒤에야 횡성군은 용역업체 설득에 나섰습니다. 노조와 업체는 용역기간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쪼개기 근로계약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켜달라고 이 정부 지침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좀 개탄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를 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횡성군과의 계약 기간인 올 연말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3개월 초단기 노동을 끝으로 계약 해지된 40대 노동자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해당 노동자 복직과 횡성 지역 폐기물 업체 노동 관행 개선에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기간이라는 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다음 이후에 또 이 위탁 업체가 바뀌거나 새로운 또 위탁 계약 기간이 생겼을 때에는 이 조정안의 효력이 그때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과정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 횡성군은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새 폐기물 수거 용역의 고용 유지와 승계 사항을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업체에도 이번 노사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원주 연결선 철도 사업의 예타 선정을 정부에 거듭 건의했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단축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중앙선 원주역과 강릉선 만종역을 연결하는 4km 단선 전철인 원주 연결선이 개통되면 강원도의 핵심 과제인 춘천 원주선과 강릉선이 환승 없이 세종, 영남, 호남과 직결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곳곳에서 땅꺼짐과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 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터널 등 암석이나 땅을 파내는 굴착 공사를 하는 철도 공사장과 도심지, 해안가, 강변 지역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15곳을 우선 점검합니다. 또 주변 상하수도관 상태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반침하 대비를 확인해서 안전관리 소홀 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이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태백시가 함께 추진하는 꿈탄탄 이음터는 모두 450억 원을 들여 태백시 황지동 7천여 제곱미터에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의 학교 복합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두 기관은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학생 안전대책 확보와 프로그램 강화 등을 사업에 반영한 뒤 20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휴와 대선, 각종 지역축제를 앞두고 강원경찰청이 오는 6월 8일까지 특별범죄 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합니다.
각 시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기동순찰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사전 점검과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교통사고와 절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횡성촛불연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횡성시민연대를 창립했습니다. 횡성시민연대는 군용기 피해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농민회 단체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불법과 탈법, 편법 행위를 감시하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초대 상임 대표로는 촛불연대와 지역 농민회를 이끌어오던 구현석 씨가 선출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을 조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정 산나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7회 강원엔 홍천 산나물 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4일간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개최되는 가운데 일반 유통에서 접하기 어려운 재래곰취와 병풍취, 부지깽이, 참취, 누리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천 산채연구회 31곳과 산양삼 협의회 7곳, 임업인 후계자 3곳 등 모두 52개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산나물과 가공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릉시에서 야간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됩니다. 강원 영동권 최초로 운영되는 이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밤 11시까지 강릉에 자리한 IM맘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가면 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